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탄핵. 탄핵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예민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과 윤석열 둘 모두에게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무게감 있게 탄핵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있고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전국은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제는 그 둘로 나뉘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극단적인 환영, 극단적인 분노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입 가진 정치권에서 입 가진 사람은 모두 얘기하는 가운데도 그 머릿속 깊은,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양쪽 모두 탄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지난 1년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제거에 매달린 1년이었다면 앞으로 1년은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 누가 탄핵되느냐 이 게임이 되는 전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두들 여야 모두 또 그 지지층도 모두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말 캄캄한 안개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온 신경을 모으는 모습들입니다. 탄핵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들고 거의 화두처럼 들고 말이죠.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문재인과 윤석열에 대한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어제 쏟아진 그 수많은 말들보다 저는 어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문, 이게 핵심적인 코드다. 이 사과문에 담겨있는 비밀을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문을 놓고 야당에서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다. 또 유체이탈 사과다. 라고 했고 여권 핵심층에서는 문재인의 피눈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똑같은 사과문 하나를 놓고 이렇게 평이 달라질 수 있는가? 탄핵을 놓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먼저 문재인의 어제 사과문을 해석하면서 문재인 사과문에 담긴 그 비밀을 해석을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문은 길지도 않았습니다. 짤막했고 또 주변에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사과문도 직접 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사과문에서 한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둘째, 이 둘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검찰은 판사 정보 수집에 대해서 성찰하라. 넷째,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셋째와 넷째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두 개가 중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코드에 담긴 비밀은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게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권 거의 전체가 윤석열 재판에 대한 판결을 거부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지금 여권은 다른 의도를 갖고 또 개인 감정적인 분노를 터뜨리면서
판결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에 지금 문재인의 심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번째를 놓고 야당에서는 껍데기뿐인 사과라고 했고 여당에서는 문재인의 피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지만 책임질 것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일이 벌어진 자기가 사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책임이죠.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쳐다보고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피눈물이 있다라고 여권에서는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런 것입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재판의 결과 윤석열이 완승했고 문재인이 완패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의 대결이 24일 일단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승리, 문재인의 패배. 앞으로 또 1년은 이 일단락된 이 판결문으로 시작되는 이 전국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공직자가 공직에 관련된 재판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무직 공직자는 법적 책임에다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공직자의 업무 행위는 재판에서 지면 졌네, 그만, 이게 될 수가 없죠. 자기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가 있기 전부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전부터 한 일들이 두 가지입니다. 이 징계가 실패했을 경우, 이 법원에서 판단해서 졌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징계 결정에 대해서 제청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무런 재량권 없이 제가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그대로 입장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은 없다.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재량권 없이 그냥 제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 사과문 코드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추미애에게 모두 떠넘긴 겁니다. 이용구가 일부 질 수 있습니다. 추미애에 이어서 이용구가 주도했으니까 법적 책임은 모두 추미애에게 물어라. 이용구에게 물어라. 법무부 장관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 다음은 사과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검찰은 앞으로 성찰하고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라. 아직도 대통령의 권력은 그대로 갖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개혁, 윤석열 찍어내기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과문이 여권 핵심들이 이야기하는 피눈물이라는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대통령의 책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없다. 모두 추미애에게 물어라. 그다음 세 번째, 앞으로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 죽이기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핵, 문재인에 대한 탄핵, 윤석열에 대한 탄핵, 어제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지 안개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탄핵 이야기를 여야 모두에서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했고, 야당 쪽에서도 사실상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이 재판에서 대통령이 진 것은. 그 다음 직권 남용을 비롯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탄핵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180석 되는 거대 여당이니까. 하지만 윤석열의 임기 마지막까지 그 탄핵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야당은 문재인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하더라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탄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모두 가슴속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묻어두고 탄핵을 어떻게 꺼낼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앞으로 1년 동안 펼쳐질 문재인과 윤석열의 진검승부. 정말 이것은 정치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진검승부에서 가장 큰 화두가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으로 가지고 이 탄핵의 현실성이 아니라 탄핵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갖고 서로 이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싸우는 금의 이름이 탄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 이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그냥 출근하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근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윤석열은 출근하면 됩니다.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추미애에게 모두 덮어씌우겠다는 겁니다. 그 법적 논리가 검사징계법입니다. 제23조에 징계의 집행은 정직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다. 문재인은 이것을 대통령은 아무 재량권 없이 그냥 제가 할 뿐이다. 법적 책임이 없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나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럼 국무총리가 장관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럼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법조 해석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생각은 논란만 일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논란 정도만 있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항을 일단 들어서 빠지겠다. 자, 그러면 이 조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번 징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나 어떤 업무 협의를 했다면 사전에 또 사후에 이것은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다면서 어떻게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업무 지시를 했느냐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한 사람으로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잘못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인사권자가 인사를 해놓고 그 임명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런 식이 지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없었느냐라가 완벽해지려면 이번 징계에 관련해서 문재인이 아무런 지시나 협의를 안 했어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추미애는 아마 다음 주 초 바로 경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양은 이제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수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추미애가 경질되면 바로 추미애는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직권 남용에 대해서 이거 아니라도 추미애는 그동안 지난 1년간 한 행동에 대해서 모두 수사를 받아야 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데 당장 지금 행정법원의 판결이 윤석열 징계는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그 절차에서 의결 정족수를 맞추질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착각. 이 지금 추미애 측은 의결 정족수를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였고 윤석열 측은 안 된다라는 거였고 주장이었죠. 판결은 홍순욱 판사의 판결은 이게 아주 부당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그 3명이냐 4명이냐의 문제인데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부분이죠. 그동안 1년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다음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에 그 변호인 측이 기가 막히게 대응을 한 부분입니다. 그 소위 기피 신청을 통해서 그 의결을 하는 숫자를 3명으로 만들어내면서 계속 그 부분을 물고 늘어졌죠. 변호사들이. 결국 적중을 했던 셈입니다. 판사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면서 깔끔하게 무효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추미애와 아마 유영구까지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이걸 위해서 야당도 고발을 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있으면 검찰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 부분은 수사가 아니고 이거 직권 남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전문가입니다. 지금 추미애는 다음 선거, 다음 어디 총리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는 사면초가 아니라 팔면초가입니다. 지금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에 이은 감옥 이외에는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추미애가 다 덮어쓰고 가야 될 판입니다. 단 하나 추미애가 노리는 게 있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추미애가 검찰 수사, 윤석열 검찰 앞에 섰을 때 추미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문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리 해석, 퇴임 뒤에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추미애가 이 징계를 하면서 대통령과 협의했다라고 진술하게 된다면 대통령은 바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문재인은 걱정하고 있고 추미애는 그 부분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추미애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법무부의 책임을 또 유체이탈식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을 이런 식으로 법무부의 책임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혼란을 초래한 이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예 책임 부분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 법적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더 밝히고 싶었고, 두 번째, 법무부의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지 거론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추미애에 대한 수사, 추미애에 대한 어떤 검찰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의 반격, 추미애의 폭로, 추미애의 배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공수처의 방법도 있고, 또 특검을 하는, 윤석열 검찰을 특검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핵심은 탄핵이냐 아니냐. 현실성이 없는 탄핵인데도 이 탄핵을 가지고 앞으로 전국은 움직인다. 문재인 탄핵에 대해서는 여당 전체가 나서서 이제 어제 보셨다시피 거의 목숨을 걸겠다라는 정도가 될 겁니다. 문재인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도 원했든 원하지 않든 이미 윤석열을 중심으로 야당은 모두가 그 자리에 윤석열 지키기에 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그 이름은 탄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그런데 핵심은 탄핵입니다. 한쪽은 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전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 첫 출발은 추미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이 됐으니까 윤석열 재판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정치사에 또 어마어마한 한 획을 끊는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돼서 이젠 양쪽 여야 지지층 모두에게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 전략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읽어내는 핵심 코드로, 키워드로 탄핵을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의 탄핵, 윤석열의 탄핵,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